이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전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격변에 필요한 어떤 역사적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이 강의가 벌써 5번째가 됐습니다. 정묘호란 당시에 군사력이 대단히 약했던 조선은 당시 후금 군대를 따라서 같이 내려왔던 이 강옥립이라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 군대는 후금군의 깃발만 봐도 무너졌다고 할 정도로 이 후금군을 제대로 막아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인조는 서울을 버리고 이 강화도로 피신을 했던 겁니다. 후금 군대가 기마대가 강하고 육전은 엄청 잘하지만 이 바다에는 약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화도를 방파제로 해서, 즉 바다를 방파제로 해서 후금과 장기 항전을 벌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후금도 황해도까지 내려왔다가 아직 명하고의 대결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이 명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후금의 제의에 조선도 합의를 하면서 형제 관계를 맺고 이 전쟁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커다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형제 관계를 맺은 다음의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는 사실이죠. 자, 형제 관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형제 관계입니다. 조선은 지식인들이 후금하고 형제 관계를 맺었지만 지식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후금하고 예뻐서 형제 관계를 맺었냐. 저 짐승 같은 오라케 놈들이 밉지만 군사력을 당해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맺은 관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후금은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가 정묘호란 때 마음만 먹었으면 서울도 점령하고 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까지 내려가서 조선 전체를 다 굴복시킬 수 있었는데 조선을 봐주면서 맺었던 것이 형제관계다. 이렇게 똑같은 관계였지만 조선과 후금이 서로를 생각하는 그 장면은 동상이몽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상이몽은 언젠가는 물거품으로 끝나게 될 운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묘호란 때 조선은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으면서도 후금하고의 외교를 통해서 뭐를 관철시켰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명나라하고 맺었던 군신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바탕에서 당신들과 형제관계를 맺겠다. 그리고 후금도 이거를 허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627년 정묘호란이 끝난 다음에 조선은 대외관계로 놓고 봤을 때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금에게는 아우가 되는 거죠. 후금을 형으로 섬기니까. 명나라에게는 뭐가 됩니까? 신하가 되는 겁니다. 왜? 명나라를 임금으로 섬기니까. 그러니까 조선은 명과 후금이라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명나라에게는 신하로, 후금에게는 아우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바로 대입시키는 것은 대단히 섣부른 일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도 일견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하고는 동맹관계지만 어쩌면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버렸습니까? 중국이 돼버렸죠. 경제적으로는 중국,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이중 구도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당시 인조 정권은 아주 상식적인 외교를 하려 했습니다. 임금인 명나라하고도 잘 지내고 형인 후금하고도 잘 지내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마찬가지겠죠. 미국, 중국 모두하고의 관계를 잘 지내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섣불리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정묘호란 이후 조선과 명나라, 조선과 후금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강대국 두 나라에게 동시에 끼어있는 상대적 약소국은 필연적으로
두 나라 모두랑 잘 지내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어느 순간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물거품이 되느냐? 자기가 임금으로 섬기는 명나라와 자기가 형으로 대접하는 후금이 사이좋게 지내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 둘이 계속 으르렁거리거나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둘이 전쟁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상대적 약소국은 어느 순간 둘 중 하나로부터 선택하라고 하는 강요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정묘호란 이후 후금과 명나라의 관계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명나라가 내부의 모순으로 서서히 붕괴되면서 후금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 후금군은 이후에 벌어진 명나라하고의 전투에서 거의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1634년경이 되면 명나라를 일방적으로 군사적으로 몰아붙였을 뿐만 아니라 몽골까지 정벌을 해서 힘이 확 커진 거예요. 자, 그러면 후금의 정치 지도자들은 조선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선 놈들 정말 이상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명나라를 이렇게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있는데 명나라보다 훨씬 군사적으로 센 우리는 고작 형으로 대접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약한 명나라는 계속 뭘로 대접합니까? 임금으로 대접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도 조선으로부터 임금으로 대접받고 싶다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후금이 그런 유혹에 빠져서 조선으로부터 임금으로 대접받겠다고 덤비는 순간 조선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죠. 자, 당장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사대부들은 어려서부터 뭐라고 배웠습니까?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고 연료는 두 남편을 섬깁시다. 이렇게 배웠습니까? 충신 불사 이군, 연료 불사 이부예요. 만약에 그런 날이 다가오게 되면 이 조선의 사대부나 지식인들은 당장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묘호란 끝나고 나서 그날이 너무 빨리 옵니다. 1635년 12월 28일 날 저 심양에 있는 후금의 궁궐에서 신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후금의 지도자였던 홍타이지에게 황제 자리에 오르라고 권유를 해요. 자, 홍타이지의 원래 치고는 칸이었는데 이제 영토가 넓어지고 명나라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몽골까지 정복했으니까 황제라고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신하들이 외쳐댄 겁니다. 그러자 홍타이지는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겸손해 보였습니다. 나는 아직 황제라고 칭하기에는 능력도 자격도 부족하다. 계속 그러지 말아라. 그랬더니 자기 친형까지 나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을 황제로 섬겨서 영원토록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홍타이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은 만주족도 있었고 한족도 있었고 몽골족도 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홍타이지가 뜬금없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우인 조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조선도 이 자리에 불러서 나를 황제로 추대하는데 동참시키면 어떻겠느냐? 자, 홍타이지는 한자로 황태극이라고 씁니다. 황제할 때 황자, 태극기 할 때 태극이에요. 한자 자체가 대단히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지식인들은 우리끼리 홍타이지를 부를 때는 죽었다 깨나도 황태극이라고 쓰질 않았어요. 넓으롱자에 클태자에 돼지 시자를 썼습니다. 붉고 큰 돼지라고 불렀어요. 자, 홍타이지는 순진했던 겁니다. 갑자기 자기 형이 무릎을 꿇고 황제로 섬기겠다고 하니까 조선도 동참시키고 싶다. 조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붉고 큰 돼지로 생각하지.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1636년 2월에 청나라 사신 용골대라는 자가 의주로 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선의
발생했던 장례식에 그 인조 부인이 죽었단 말이죠. 거기에 조문하려는 목적도 있었고 자기들의 칸인 홍타이지를 황제로 추대하는 문제를 조선과 상의하고 싶다는 목적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들이 의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서울에 전해지자마자 조선의 척화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척화신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용골대라는 자가 서울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시고 혹시라도 그 자가 들어오면 당장 목을 쳐서 그 목을 상자에 잘 담은 다음에 명나라로 보내고 저 만주족들과 목숨 걸고 한판 싸웁시다. 초강경론이죠. 홍타이지가 보낸 외교사절이 용골대인데 그 외교사절에 목을 댕강 쳐서 명나라로 보내겠다는 얘기는 그들하고 어떤 합의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골대가 서울에 들어왔지만 용골대는 서울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엄청난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관 가운데는 조선 조정의 분위기, 조선 신하들의 분위기가 당신 목을 쳐서 상자에 담은 다음에 명나라로 보내고 한판 붙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몰래 그걸 밀통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자 용골대는 서울에 계속 있어봤자 내 모가지도 보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 추대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도망을 쳐버립니다.